사리에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석에는 우리의 그 뼈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거의 같아요. 전자파가 나오는 곳에 암세포를 키우게 되면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 암에 걸린 사람이 전기 방석에 요를 누워있다 하면 그거는 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목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제가 오늘 사리에 대하여 다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제가 금년에 72인데 44살 때 사리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사리와 유골을 일부를 기증받아서, 그래서 사리를 연구해서 중앙일보가 1995년 10월 21일 일면 뉴스 포커스에 제가 연구한 사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996년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 KBS 제1TV 80분 특집 프로에 사리 분석 결과에 대한 사리 전반화에 대해서 80분 동안 특집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리를 연구한 동기는 의약품 항암제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국내 제1호로 백금 작제 항암제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백금을 연구한다 하는 그러한 뉴스에 접해서 어떤 스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말하지 않고 자연과학에 대한 질문과 나의 지적 수준을 테스트하는 질문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궁금해서 오신 거구나 했는데 또 한 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그 스님께서 2년 전에 입적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입적하면 사리가 나올 터인데 사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리 가지고 불사를 세운다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연구용으로 이용토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방백금이 출연했다. 그는 불로서 병을 고치는 자이니 그에게 사리를 주어서 연구토록 하라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서방백금, 알지도 못하는 서방백금. 그래서 스님이 입적하시고 답의식을 하니까, 답의식이라는 것은 화장하는 절차예요. 사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리가 나오면 그것으로 불사를 세운다거나 큰 행사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연구토록 해라, 연구케 해라.
서방백금이라고 그랬는데 서방백금, 서쪽 방향의 백금이 출현했다. 그 당시에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쪽에 있다. 서쪽 백금. 그래서 무조건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로서 병을 고치는 자이니 그에게 사리를 주도록 해라.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백성뜸 이 기계를 연구해 가지고 초기 의료기를 생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뜸이니까 뜸은 불로서 불이 안 들어가면 뜸이 안 됩니다. 뜸과 침이 굉장히 좋은 의술이고 훌륭한 의술인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었어요.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쑥 뜸할 때 쑥이 타는 냄새, 연기, 타는 냄새, 연기는 참을 수 있으나 쑥이 탈 때 벤조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유기물질, 생선, 고기, 식물을 태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도 정상적인 의술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쑥이 타는 냄새, 연기, 벤조피렌이 발생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만든 것이 백성뜸입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쓰지 말아야 돼요. 전기를 사용을 하면 전자기파라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제가 실험을 할 때에 전자파가 나오는 곳에 암세포를 키우게 되면 암세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막 성장을 해요. 그러니 암에 걸린 사람이 전기 방석에 요를 누워있다 하면 그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암에 투병 중이신 분은 전기 제품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뜸과 침을 연구하고 있을 때 제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이 서방백금이 맞다. 당신이 진짜다. 뜸이니까 뜸이 불로서 치료하는 거니까 저희 백성뜸에 불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쑥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양초불을 사용합니다. 그 양초의 냄새, 양초 타는 냄새, 이거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30대 후반부터 연구했어요. 그래서 양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 안 하니까 물론 전자파도 사용하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로 학문 회원부에 뜸을 하니까 몸 전신에 동시에 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와 유골 일부를 저한테 이사해 주셨어요. 그 사리를 이사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의 사상적인 배경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종교를 떠나서 오로지 인류를 위해서 사리를 기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사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일부 의학자들은 사리는 특별한 물질이 아니다. 종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리는 결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리를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구성 성분을 파헤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리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사리를 분석만 해도 인체의 구체적인 생명물질의 근원을 알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리가 제 연구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 공과대학에 흑강도 분석기가 있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다가 광선을 쏘여요. 쏘이면은 그 광선을 맞고 그 물질의 파장이 올라와요. 그 파장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구리다, 아연이다, 마그네슘이다, 아연, 이렇게 알아내는 분석기입니다. 분쇄를 해야 되는데 누르는데 강철보다 강해요. 결석, 인체의 그 부분 어디든지 결석은 생겨요. 그리고 쉽게 부서져요. 근데 사리는 강도가 강철보다 강한 15,000파운드. 15,000파운드예요. 강철보다 강해요. 15,000파운드의 압력을 가하니까 비로소 부서지는데, 부서져서 아주 넓게 펼쳐서 실험용 시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회음, 학문, 내경뜸 제8장 사리 분석으로 발견한 생명물질 223페이지. 사리 분석을 하게 된 동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비타민은 종류에 따라 부족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활동이 가능하나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생명 활동이 계속되어질 수 없으며 생명의 발생 시작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과학계에서 밝혀지므로 미네랄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상식적인 3대 영양소라 불리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비타민보다도 학계에서는 미네랄이 최우선시되고 있다. 미네랄이란 생체에서 중요한 생명활동을 하는 금속성 영양물질로서 생명활동이 활발한 부위일수록 분석해보면 미네랄의 성분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인체에는 92가지의 화학원소 미네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50종류는 인체의 조직과 체액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어떤 미량원소일지라도 한 가지라도 결핍된다면 인체의 대사 작용의 불이행으로 생체 조직세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미네랄 성분의 인체 조직 속에서의 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미미하다는 데에서 인체의 신비와 원인 모를 병에 대한 규명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량원소가 인체에 존재하므로 생명활동에 구체적인 비밀스러운 일을 행할까? 그 미네랄이 어떤 것들일까? 그 연구의 일환으로 사리를 분석하였다. 사리가 입수된 경위. 1995년 본 연구자가 생명물질 미네랄 생체 백금 식물에서 추출한 백금 연구를 하고 있음을 소문을 통해 하시고 익명을 원하시는 40대의 스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다. 자연과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 유학을 했다 했으며 영어와 자연과학의 지식이 풍부했으며 지혜가 많으신 인텔리 스님이셨다. 본 연구자의 사무실을 2번 방문하신 후 스님께서는 수년 전에 열반하신 그의 스승 역시 익명을 요하셨다에 유골 일부와 진신사리 이과, 파쇄사리 10과를 본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기증해 주셨다. 그의 이러한 용단은 유사일에 최초로 고행수도하신 스님의 몸 안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살이여 사람의 뼛속에 서린 영주를 기증받아 생명물질의 발견을 위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감당기 어려웠다. 이러한 연구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기 때문에 몹시 흥분되었다. 유명한 연구자도 많은데 하필 나를 택하신 이유는 인연법이라며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으로 여러모로 격려해 주셨다. 특히 스님께서는 백금 연구에 관심이 많았으며 생명의 시작은 백금 미네랄이 있고부터 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자비행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시며 일찍이 그의 스승께서는 열반하시면 많은 사리가 나올 테니 그 사리에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책하셨다 하며 아마 이 일을 예견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사리와 유골 일부를 연구실로 이사해 주셨다. 사리 일과를 가지고도 불사를 세우고 시주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순수자연과학의 규명을 위해 무거운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지극히 순수한 동기에서 사심을 떠난 한 배짱 있는 스님께서 종교, 아집, 대립, 교만을 떠나서 순수하게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라며 격려와 당부를 주셨다. 그 후 연구의 일부를 발표했고 사리 연구로 인해 발견된 새로운 생명 물질에 대한 학계에서의 높은 관심이 진작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리는 결석이 아니다. 좀 전까지는 사리의 성분이 무엇인지 사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하여 추론만 하였을 뿐 전혀 연구된 바가 없었다. 막연히 그것은 결석과도 같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리는 결코 결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석과는 성분 자체가 다른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인체의 일부이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우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 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